coyotes all around. 네, rounding, 드디어 어림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rounding number, 어림수입니다. 어림수 하면은 맨 처음에 우리 생각할 거는 반올림에 대한 부분인데요. 반올림은 round라고 이야기하죠. round. 어떤 정확한 수를요, 뭉뚱그려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rounding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반올림을 할 때는요, round off라는 말을 처음 했습니다. round off라는 말은 네, 뭉뚱그린 다음에 나머지 필요 없는 것을요, off, 떨어뜨린다는 뜻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round up을 하거나 round down을 해야 하는 거죠. 올리거나 버리거나. 근데 이 올리거나 버리거나 하는 그 기준이 되는 the standard number is 5입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동영상을 찾아봤는데 첫 번째 이 반올림 동영상은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마 설명을 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반올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서 제가 얻었던 키 센턴스는 뭐냐면요. 반올림을 하는 이유입니다. 반올림을 하는 이유는요. 여기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수를 정확하게 셀 수 없을 때 어떤 수가 계속 변하는 숫자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인구를 이야기할 때요. 우리나라의 인구는 5천 몇백만 몇천 몇인데 우린 보통 이걸 그냥 태어나거나 죽거나 어떤 사람의 수가 계속 변화할 수 있는 부분. 이럴 때는요. 그냥 대략 약 about이란 말 쓰죠. 약 5천만 명 정도 된대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반올림이라는 이 올림이라는 걸 쓴다는 거죠. 어림판다라는 걸 쓴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나와 있긴 하는데 여기서는 피자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피자판을 갖고 얘기했고 또 올리고 버리고 하는 것들을 좀 얘기했는데 사실은 미국식으로 나온 요거 제가 이 뒷부분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라운딩 넘버에 대한 이미지가요.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 이 이미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좀 더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상에서는 어떨 때 우리가 반올림이나 어떤 어림에서 수를 세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말로 한국말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라운딩 넘버 요거 역시 재밌게 나와 있는 몇 개의 채널이 있죠. 이거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라운딩 넘버 송인데요. 이런 거가 참 전 재밌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 뭐라고 할까요? 병만 나는 노래와 노래 스타일 그리고 그것을 부르는 가수 역시도 약간 병만 나는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저는 되려 이렇게 약간 조금 웃기고 좀 재밌는 거 아이들한테 보면서 키득키득 웃으면서 이 라운딩 넘버를 좀 직관적으로 그냥 한번 편안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요. 보통 2학년 정도면 어림수가 등장합니다. 미국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2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이 어림수라는 개념은 어떻게 직관적으로 가르치고 있나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매스 앤틱스에 나오는 이 로빈지 밥 아저씨가 이 선생님이 설명하는 라운딩도 굉장히 재밌으니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운딩의 이미지 기초편입니다. 세 가지의 그림을 제가 그려드렸어요. 자, 첫 번째로 저는 먼저 우리 넘버 라인보다는 이 우산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산에서 5, 6, 7, 8, 9, 10 놓고요. 여기다가 0, 1, 2, 3, 4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요. 0, 1, 2, 3, 4까지는 0에 가깝죠, 지금. 5, 6, 7, 8, 9는요. 10에 가깝습니다. 빗물이 떨어질 때요. 또르르 하고 떨어지죠. 이게 바로 round down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여기는 round up, rounding down, rounding up 하는 거죠. 4라면 0과 가깝기 때문에.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만약에 아이한테 이렇게 드롭볼 몇 개를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다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1, 2, 3, 4 이렇게 집어넣고요. 이쪽에는요. 5, 6, 7, 8 이렇게 그려넣어요. 그래 놓고서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죠. 자, 3은 어디에 가깝지? 하면 0에 가깝습니다. 5는 어디에 가깝지? 하면 10에 가깝습니다. 9은 어디에 가깝지? 하면 또 10에 가깝습니다. 4는 자, 0 쪽으로 흘러내릴 거야. 자, 5는 10 쪽으로 흘러내릴 거야. 그래서 5, 6, 7, 8, 9는 10으로 흘러내릴 거야 해서 라운딩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반올림을 하는 방법을 직관적으로 좀 그림으로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요. 산을 그립니다. 아까 어떤 선생님이 보여줬던 산인데요. 산에 어떤 수든지 10, 20을 놔도 되고요. 100, 200을 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가 탑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이에 숫자를 쓰는 거죠. 10과 20 사이에 숫자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한 17 아니면 18 이라면 자 10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반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어. 그러면 10, 11, 12, 13, 14, 15라고 셈치고 16, 17, 18, 19, 20이라고 치자. 그러면 18은 어디에 가까울까? 라고 하면 아이는 직관적으로 이쯤에 가깝겠네 하면 20에 가깝네. 그래서 18은 the rounding number is 20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13이네 그럼 어디에 가까울 것 같아? 네, 탑에서부터 좀 더 떨어져서 이쯤에 있겠지 라고 이야기하면 10에 가깝죠. 그래서 네, 이 13은요 10이라는 라운딩 넘버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직선으로 되어져 있는 넘버 라인을 보면은 이것도 역시 100과 200 사이에 만약에 172면 어디일까? 그럼 100과 200 사이 가운데는 150이 있겠지. 그런데 172는 어느 정도에 있을까 하면 아이랑 한번 세어보는 거죠. 172는 150, 160, 170이니까 요쯤 어디에 있겠네. 그러면 지금 172는 어디에 가깝지? 자, 여기가 스탠다드가 되었어. 자, 여기를 중심으로 어디에 더 가깝지라고 얘기하면 200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라운딩 넘버를 얘기하실 때에는 한 3가지 정도의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들이랑 이야기하시면 좋겠어요. 아이가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혹은 예를 들어주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해 주세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문제는 이겁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 나와 있죠. 요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6은 어디에 가깝지 하면 6은 10에 가까워요. 그래서 10을 쓰는 거고요. 자, 4는 어디에 가깝지? 0에 가까워요 하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5를요 일부러 가운데다 놓지 않고 이 우산에서는요 오른쪽에다 놓고 이 5는 10에 가깝다라고 해서 이렇게 직관적인 그림을 그려줘서 알려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도 0에 가까운 거 줄쳐보세요. 10에 가까운 거 줄쳐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다가 물방울 모양을 그려준다면 아이가 우산을 보면서 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1 그리고 5는 10으로 가고요. 얘도 여기로 가고요. 이렇게 가겠죠. 요런 문제입니다. 이게 2학년 문제예요. Good and Beautiful 2학년 문제.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다 2학년 문제입니다. 어떤 가든에 씨앗도 있고 식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펌킨도 보이네요. 아이한테 아까 보여줬던 이 우산을 적용해서 여기 보면 10 20, 20, 30, 30, 40 이렇게 해가지고요. 23은 어디에 가깝지? 해서 네, 여기 가깝습니다. 그러면 20, 네, 여기다 20 쓰는 거고요. 만약에 37은 어디에 가깝지? 하면은 37은 이쯤에 있죠. 그래서 40에 가깝네 라고 이렇게 아이들이랑 라운딩 넘버 해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요거는 주사위를 가지고 하는 건데 먼저 주사위로 하기 전에 자, 요런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자, 6 더하기 3은 9죠. 2 더하기 1은 3이고요. 4 더하기 0은 4입니다. 우산을 딱 그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혹은 산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9는 10에 가까울 것이고요. 3은 0에 가까울 거고 4는 또 역시 0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한 것을 가지고도 어림수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또 요거는요. 어떤 게임이냐면 이 책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아이랑 같이 이 우산을 여러 개 그려놓고요. 주사위를 던져요. 자, 주사위를 2개를 던집니다. 2개를 던져서 8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12 더하기 8 해가지고 20을 만들죠. 20의 근사치는 뭐죠? 20이네요. 자, 여기서도 내가 만약에 주사위 2개를 던진 값이 7이 나왔습니다. 그럼 17이 되겠죠. 17에서 10과 20 사이의 17은 뭐에 가깝지? The rounding number is 20가 됩니다. The rounding number of 17 is 20.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주사위와 이미지를 통해서 더하기를 한번 해보는 것. 돈을 세거나 인구를 세거나 어떤 대략적인 개수를 이야기할 때 뭐 정확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인 이야기를 할 때 네, 뭔가 증가되거나 뭐가 감소되거나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대충 얼마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Rounding means making a number simpler. 네, 숫자를요 간단히 만들어 보는 거예요. But keeping its value close to what it was. 하지만 그 값을 그 가치는요 계속 지켜줘야만 해요. 예를 들면 17을요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 아까 봤듯이 20입니다. 그런데 30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의 가장 근접한 nearest number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rounding이에요. The result is less accurate. accurate이라는 것은 정확한다는 건데 정확하진 않아요. 결과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but easier to use.
하지만 사용하긴 편하죠. Coyote around라는 본문에서 보면 더하기를 할 때 굉장히 빠르게 더하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납니다. clever라는 코요테가 이 라운딩 넘버를 가지고 덧셈을 빨리빨리 계산해 버리죠. 그 방법들도 역시 이 라운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편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해줄 때 easier to use. Example, 73 rounded to the nearest 10 is 70. 네, 10자리에 가깝게 만드는 것은 70이죠. Because 73 is close to 70, then to 80. 네, 아까 이 그림을 봤을 때 73은 70에 가깝죠. 네. But 76 goes up to 80. 자, 76라면 80에 가깝죠. round up이 된 거죠. 그래서 how to round numbers는 이거는 다 지금 숫자 5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5 is the standard of this process. The number ends with less 5. The number ends with 5 or more 5, we can round the numbers out. Decide which is the last digit to keep. 자, 그러면 우리가 라운드 넘버를 할 때 먼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자릿수가 무엇인지, 마지막 숫자가 무엇인지를 그걸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Leave it the same if the next digit is less than 5. 네, 이걸 우리 rounding down 한다고 하고요. But increase it by 1 if the next digit is 5 or more, this is called rounding up 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자, 무슨 뜻이냐면 leave it the same. 이 next digit이 이 tens place에 있는 것보다 작다라면 얘를 버리고 얘를 그냥 10으로 만들어준다는 거. 이게 바로 rounding down이죠. 그런데 만약에 17처럼 이 뒷자리 수가 next digit이 내가 원하는 숫자의 next digit이 5보다 크다 하면 rounding up해서 20를 만들어주는 것. 자, 이게 rounding number라고 나오죠. example이 나옵니다. rounding 74 to the nearest 10. 이 10자리를 가지고 nearest 10을 만든다면 그거는요. 74에서 7을 keep, 가만히 냅두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5보다 작기 때문에 round off. 버리고 rounding down을 시켜서 70을 만드는 거죠. The next digit is 4, which is less than 5, so no change is needed to 7. 네, 이 7은 바뀔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Rounding decimal은 이제 소수를 가지고 라운딩하는 방법인데요. First work out which number will be left when we finish. Rounding to tenths means to leave one number after the decimal point. Rounding to hundredths means to leave two numbers after the decimal point. 데시멀과 분수를 이야기할 때 분모를 서수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tenth, hundredth 이렇게요.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3.1416 rounding to the hundredths 하면 우리는요 0.1에서 이 0.1은 10분의 1과 같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이들이랑 계속 분수를 하실 때 소수와 분수가 같이 되어 있는 교구를 가지고 직관적으로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혹은 0.1이 10분의 1과 같다는 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0과 1cm를 늘려주신 다음에 이거를 밀리미터를 이야기할 때 여기 10개를 나누고 그 10개 중에 하나, 여길 바로 우리는 0.1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 중간은 0.5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고, 이게 반이라고 얘기했죠. 1의 반, 그래서 2분의 1, half라는 것. 0.5는 half라는 것 알고 있다면 여기 0.1은 이 10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10th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계속 이야기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tenth라고 한다는 것은 소수점 그 바로 뒤에 오는 여기가 tenth가 되는 거죠. 이 두 번째는 hundredths가 되는 거고 여기는 tenth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1416의 round to the hundredths 하면 얘를 3.14인 이 100자리를 라운딩 하라는 뜻이니까 그걸 라운딩 하려면 그 뒤에 있는 next digit이 1이잖아요. 지금 여기 1이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죠. 버리면 3.14가 남죠. 얘가 작기 때문에 얘부터 다 버려버리면. 자, 그러면 얘는 thousands로 라운딩 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tenth예요. hundreds, thousands입니다. 얘를 라운딩 하기 위해서는 그 next digit을 보라는 거죠. next digit이 more than 5 하면 얘 more than 5 얘가 사라지고 아까 같이 increase it by 1 하나가 더해지면서 16이요. 여기가 버려지면서 5보다 커지기 때문에 라운딩 돼서 라운딩 업 해서 20이 되는 거겠죠. 3.1416에서
여기 thousands 얘를 어림하기 위해서는 next digit을 보고 얘가 5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increase by 1이 되고 얘가 버려집니다. 그래서 3.14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한번 볼게요. tenth라면 어디죠? tenth는 여기죠, 여기. 그 다음에 next digit을 보라고 얘기하죠. next digit 7 is 5, one more. off가 되면서 rounding up해서 1.3이 되는 거죠. 1, 2, 3 여기 decimal place 여기 자리가 next digit 5가 5 혹은 5 more이기 때문에 여기가 rounding off가 되면서 또 동시에 up이 되죠. 그래서 1.127하고 4가 되는 거. rounding decimal입니다. 자, rounding numbers의 심화를 보시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재밌고 아주 흥미롭기도 한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중2 과정입니다. 중2 과정. 그래서 이 중2 과정 하기 전에 먼저 이 rounding whole numbers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We may want to round to 10, 100. 134.9 rounded to tens라고 얘기하면 tens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tens place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tens place를 rounding 할 거예요. 그러면 the next digit은 4입니다. 4. 근데 이 4는 less than 5이기 때문에 버려야죠. 버리면 이게 나오죠. thousands를 찾아봅니다. thousands를 rounding 할 거예요. thousands는 이 자리죠. 여기가 thousands place입니다. ones place, tens place, hundreds place, thousands place. 자, thousands place를 rounding 할 거예요. 그러면 the next digit을 보면 됩니다. 그것이 5인지 5 more인지 생각해보고 rounding up해서 13,000이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다 직선으로 그려보거나 아까 산으로 그려보거나 혹은 우산으로 그려서 아이들이랑 이야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rounding to significant digit 혹은 significant figure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 우리가 왜 도대체 어림수를 배우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중학교 2학년이 되면요. 근사값이라는 걸 배우고요. 어떤 오차 범위도 배우고요. 무슨 참값도 배우고요. 여러 가지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데 어림수가 이렇게 심화되고 교육을 아이들에게 받게 되는구나를 한번 짐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라운딩도 역시 참 중요하구나. 감각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외에 이 기본적인 이미지 이외에도 코요테 어라운드 같은 그런 본문에서 보면은 17마리의 모와 모 몇 마리를 합쳤더니 이거를 얘는 20으로 놓고 얘는 30으로 놓으면 그냥 about 50 이렇게 얘기해 버리거든요. 이 개념들을 계속 가지고 덧셈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해서 좀 덧셈을 쉽게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물론 오차는 생기지만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제시도 좋지만 결국에 무엇으로 가냐 하면 이 significant digits 때문에 필요하구나. significant라는 뜻은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그리고 의미 있다라는 뜻이죠. 중요한 숫자를 가지고 rounding number 하는 건데요. Count digits from left to right and then round off from there. 1.239 rounded to 3 significant digits. 여기서 3 significant digits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digit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개의 significant digits은 여기서 하나, 둘, 세 개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개를 우리가 유효 숫자 significant thing이라고 놨을 때 이 뒤에 있는 애를요 여기다가 어림을 해서 근사값을 만드는 것. 그래서 얘가 역시 the next digit은 9이고 그 9은 5보다 많기 때문에 1.24가 되었죠. 자, one significant digit이라고 하면 이 중에서요 얘를 어림해보는 거죠. 얘 뒤에는 지금 next digit이 3입니다. 그래서 이 3는 5보다 적기 때문에 100이 된 거죠. 뒤에는 다 버려지는 유효하지 않은 숫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When there are leading zeros, don't count them because they are only there to show how small the number is. 예를 들면 우리 여기서 보는 0.006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앞에 이 세 개의 숫자는요. leading이라고 합니다. leading zero. 이끌고 있는 지로죠. 사실은 얘네들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게 만약에 킬로미터일 때요. 이거를 미터로 환산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 사실 얘네들은 플레이스 홀더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것이지 얘네가 유효한 숫자들은 아닌 거예요. 얘네가 나중에 몇 미터로 바뀔 때에는 환산이 되면서 사라지는 숫자가 돼버리는 거죠. 얘네들은 의미 없는 숫자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딩 지로는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딩 지로를 빼고 그 나머지 뒤에 있는 숫자를 우리는 significant digit 유효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만 이 앞에 3개 빼고 그러면 지금 0.006의 경우에는요. 얘만 유효 숫자인 거죠.
그래서 너무 작은 거, 그 너무 작은 숫자라는 걸 그냥 표현만 해줄 뿐이지 얘는 의미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위에 이야기는. 자, 그럼 여기서 0.0165라는 것을요, two significant digits이라고 한다면 얘는 leading zero니까 없어지고요. significant 숫자는 얘와 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two significant digits는요, 얘죠, 얘. 두 번째 얘. second significant digit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0165에서 second significant figure인 얘는 두 번째 거를 라운딩 해야 되니까 얘가 5보다 크기 때문에 next digit is 5, 얘보다 더 크기 때문에 0.07이 됐죠. 0.017. 자, 이렇게 된 것을 우리 rounding to significant digit, 유효 숫자를 가지고 어림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라운딩 넘버즈의 심화, significant figure. 자,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것이 요건데요. 한번 우리끼리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돼서 저렇게 배우게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요것만 먼저 보시면 first significant digit은 얘래요. 왜냐면 얘는 leading number, leading zero이기 때문에 얘네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얘가 significant이고요. 얘도 significant인데 second입니다. 그리고 여기 0은 third significant digit 됩니다. 왜 그런지 이제 여기 나옵니다. All non-zero numbers are significant. 그러니까 0이 아닌 숫자들은 모두 다 significant이래요. 중요한 유효 숫자래요. 1, 2, 3이 만약에 있습니다. 123이 있으면 123의 유효 숫자는 1, 2, 3입니다. 그런데 1, 2, 0이 있어요. 여기서 significant는요, 1과 2만 있습니다. 이 0은 significant이 아닙니다. Zero between two non-zero digits are significant. 그런데 1, 0, 4, 104라는 숫자가 있을 때 얘는요, 다른 숫자 가운데 있는 숫자는요, 또 유효 숫자가 됩니다. 왜 얘가 유효 숫자가 안 되냐면요, 얘는요, 반올림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123이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그걸 반올림해서 120을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0은요, 유효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120에서의 유효 숫자는 1과 2. 하지만 104에서의 유효 숫자는 1, 0, 4 이렇게 된다는 거죠. Leading zeros are not significant. 아까 나왔죠. 왜 leading zero가 significant,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닌가 하면 0.01 킬로미터라고 했을 때 10m가 되나요? 단위가 바뀌면 숫자가 바뀌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0.01이라고 했을 때는 유효 숫자는 얘 하나만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 얘가 1만 유효 숫자가 되죠. Trailing zeros to the right of the decimal are significant. 그런데 trailing zero는 뭐냐면, 자, 0.0120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는 leading zero이기 때문에 세면 안 된다고 했어요. significant는 얘, 그리고 얘까지입니다. 얘가 바로 trailing입니다. 따라다니는 애죠. trailing zero인데 얘까지 세워줘야 돼요. 1, 2, 0이 이 숫자에서는 유효한 숫자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는요, 여기 이 수학 선생님 너무너무 잘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계속 웃으면서 봤습니다. 이거와 또 요거 너무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여기 리딩 지로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between zero에 대해서 나왔고 non zero가 나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리고 trailing zero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trailing zero가 뒤에 만약에 붙어 있다면 그거는 유효 숫자야. Trailing zeros in a whole number with the decimal shown are significant.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120에서 120은 유효 숫자가 얘와 얘만 있다고 했어요. 얘는 반올림이 됐는지 어찌 됐는지 모르는 불분명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120에 점이 붙었다 하면 얘는 유효 숫자가 1, 2, 0까지라고 하는 거죠. 법칙인데요. 이 significant figure의 법칙인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영상 보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지만 찬찬히 다시 보세요. 예를 들면요, 이렇게 더해야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고 칠 때요, 우리는 이걸 더한 다음에 혹은 곱한 다음에 이 더한 값에서 유효 숫자가 되는 것은 이 유효 숫자가 적은 수, 그러니까 얘는 지금 유효 숫자가 하나, 둘, 세 개, 유효 숫자 3개만을 가지고 여기서의 답을 구할 때는 두 개의 숫자 중에서 유효 숫자가 적은 것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유효 숫자가 3개라면 여기서의 유효 숫자는 3개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나머지 다음 숫자가 반올림을 하냐 안 하냐, 반올림을 해서
라운딩 업을 하냐 라운딩 다운을 하냐 해서 그 답을 내게 되어져 있어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림수를 배우는 이유가 나중에 소수점을 더하거나 곱할 때 혹은 나눌 때 유효숫자의 개수가 적은 것을 따라서 답을 내리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반올림이라는 것이 필요하구나. 반올림을 해서 라운딩 업을 하거나 라운딩 다운을 하거나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렇게 해서 근사값을 구하고 오차를 구하고 또 반올림을 추적하는 이런 것들을요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significant figure라는 것을 가지고 반올림을 추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하기엔 너무 길지만 너무너무 재밌고 이 선생님이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잘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왜 보라고 해드리냐면 우리는 어쨌거나 개념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왜 해야 하는지의 정도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는 숫자를 좀 편안하게 세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거를 더할 때 라운딩 넘버들을 더해야 하는 상황이 오거나 또 라운딩이 만약에 이렇게 생긴 숫자가 있었을 때 만약에 120이라는 숫자가 121에서 라운딩 넘버를 만들려고 했어서 얘가 120이 됐다면 얘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닐 수도 있겠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가 됐든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를 아이들과 대화로 이야기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팁 주기 놀이. 우리가 라운딩을 왜 해야 하냐라는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Rounding comes in handy. 라운딩은요 굉장히 편해요. When you are about to leave a tip. 네가 식당 갔을 때 팁 줄 때 되게 편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너가 지금 내야 될 돈이 $48, 48.95센트가 나왔어.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다 세려면 엄청 복잡하겠지. 우리 동전도 많이 내야 되고. 그러면 이거하고 가장 가까운 수가 무엇일까? 자, 여기 nearest 10을 찾으면 되겠지. 48에 가장 가까운 수는 뭘까? 40과 50 중에 뭐야? 그러면 아이가 50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지, 우리는 $50라고 그냥 대충 생각하면 돼. 그럼 이 $50에서 보통은 자, 우리 15%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그냥 쉽게 10%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아이가 만약에 15%까지 이해할 수 있다면 15%의 한번 팁을 생각해 보시고요. 15%까지 힘들다 하시면 10%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50가 있는데 $50에 그러면 10% is equal to 1/10 of 50. 그러면 1/10 of 50 is equal to 자, 그러면 50의 10분의 1? 그럼 뭐지? 그럼 50을 10개로 나누면 몇이지? 하면 아이가 당연히 5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팁은 $5가 되겠어. 그러면 너는 식당에 $5 주고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48.95센트를 가지고 만약에 10%를 낸다고 하면 좀 더 복잡해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라운딩 넘버를 쓴단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5cents 얘기하셔도 되고 만약에 10%가 아니라 15%를 원래는 15% 줘야 돼 팁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 5에 또 반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15%는 10과 5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5는 10의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5의 반인 2.5달러 더해서 7.5달러를 주는 것이 사실은 팁인 거죠. 그래서 아이하고 팁을 줄 때 우리 생각해 봐봐. 팁 줄 때 이렇게 돈을 계산을 빨리빨리 하면 엄청 팁을 금방 주고 올 수 있겠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을 아이들하고 이야기해 주시면 팁 주기 놀이를 하면서 한번 아이들과 사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운딩 넘버 왜 하는지에 대해서 퀴즈처럼 한번 내보셔도 좋고요. 엄마가 만약에 미국 달러가 있는데 $100가 있었어. 그래서 이 $100로 이 음식값이 $50가 나왔어. 53달러가 나왔어. 그럼 53달러로 10분의 1 혹은 10%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거에 팁을 주려면 얼마를 줘야 되지? 라고 하면 53달러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랑 한번 라운딩 넘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제가 드렸고요. 요거 그냥 클릭하면 바로 올림수가 나옵니다. 반올림 하거나 라운딩 하는 게임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온라인 게임이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